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아시죠? 진격의 변호사들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돕고 있고 또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또 애국 지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격의 변호사들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네, 무슨 고발인 조사인지 아십니까? 이재명과 박주민 그리고 한동훈을 개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을 고발했다는 거죠. 한동훈이 뭘로 고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개헌 날 그날 한동훈이가 말이죠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재명하고 사진을 같이 찍는 장면이 있었어요. 악수를 하면서. 거기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네, 국회의사당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지가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사당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자기가 무슨 뭐 계엄을 막겠다, 뭐 불법 계엄이다, 위헌이다. 한동훈 때문에 사실 모든 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이재명은 사실은 겁을 먹고요 늦게 나타났답니다. 차에 있었대요. 차에 있다가 상황을 보고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담을 넘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게 일부러 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다는 말이 있어요. 우원식이는 심지어 말이죠. 그 담을 넘어갈 때 한 번에 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그 시도를 해가지고서 사진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 건 아니거든요. 신분증을 제시하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겁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래서 차에 있다가 혹시라도 뭐 정문으로 들어가면 잡힐까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담을 넘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다리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낮은 곳을 골랐다는 거예요. 낮은 곳을 가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은 곳을 갔다가 골라서 다닐 정도면 정말로 이재명을 체포하고 싶었다면, 체포하려 했다면 그걸 체포 못 하겠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유튜브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가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체포하려고 했으면 미리미리 전담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서 바로 계엄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낚아채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체포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동훈이가 그 체포설 난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이는 그 체포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그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만약에 그걸 박선원으로부터 들었거나 저쪽에 또 홍장원으로부터 들었거나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의 체포서를 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씌운 내란 공작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 지금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성 변호사인데 진격의 변호사들이 이 사람들을 이재명하고 박주민하고 그리고 한동훈을 고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까지 끝냈다. 뭘로? 개헌법 위반으로. 무슨 개헌법? 개헌 포고령이 있었잖아요. 그때. 포고령이 정치행위를 금지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야 뭐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치더라도 한동훈이는 안 된다는 거지. 한동훈이가 왜 거기 들어가서 그 정치행위를 하고 그리고 왜 박주민과 이재명이는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를 갖다가 그 안에 끌어들였냐. 이것이 지금 계엄 포고령 위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지금 변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과 박주민에 대해서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 한동훈이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정치활동 목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포고령을 위반했다. 이것이 이제 재책입니다. 자, 박주민은 한동훈이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그리고 이재명은 본회의장에서 한동훈과 악수하고 그렇죠. 악수했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어쨌든 포고령이 내려졌으니까. 근데 정치활동을 한동훈이가 이 포고령을 위반해서 했다는 거죠. 검찰은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뭐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서 지금 뭐 오히려 지금 위헌 위법이라고 보고서 이 포고령을 발동한 쪽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반대쪽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내지는 지금 진격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연입법이 아니라는 거죠. 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엄 포고령은 어쨌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령된 그런 합법 행위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의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고, 따라서 합법이고, 합법적으로 발령된 이 계엄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과 그리고 한동훈과 그리고 박주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물론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내란죄인데 무슨 우리가 계엄법 위반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쪽은 확실하게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을 돕고 있는 진격의 변호사들도 정말로 이건 확실하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고 이것은 계엄이 합법인데 합법인 포고령을 네 맘대로 어겼다. 그러면 이것이 포고령 위반이다. 따라서 그것이 위법이고 따라서 지금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최상의 방어라는 점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이 자가 정말 얼마나 웃긴 자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한동훈이가 원래가 이 계엄이 처음에 발령됐을 때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서 말이죠. 무슨 그것이 우연이다라고 하고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지 한동훈 계를 동원해서 그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갑자기 한동훈에 의해서도 이게 내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냥 비상계엄이에요. 근데 비상계엄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탄핵이다라는 것이 됐는데 그것이 12월 6일이 기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한 것이 한동훈이었다는 거죠. 한동훈 체포설. 한동훈 체포설 가지고 한동훈이 그 난리를 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어준이가 이제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누구로부터 그럼 그 한동훈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게 박선원한테 들었는지 홍장관한테 들었는지 그걸 밝히면 이 내란 공작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한동훈이는 말이죠. 원래가 여기 들어간 것도 이것이 관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재명이랑 사진을 찍고 그렇게 무슨 뭐 자기가 이재명과 같이 무슨 계엄 부당한 계엄을 막아낸 것처럼 무슨 우연적인 이런 일을 막아낸 것처럼 난리를 떨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의 원래 수법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결정적일 때 그렇게 사진을 남김으로써 자기가 어떤 그 중간에 쓰려고 하는 센터 본능 같은 것이 있고 관종, 나르시스트 본능이 있는데 그게 이정재가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정재하고 친구다 알게 됐잖아요 한때. 그래서 뭐 이정재가 가진 뭐 주식이 올라간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원래는 말이죠. 이정재가 나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이가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 하다가 당대표 하다가 그다음에 쫓겨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정재가 사실 얘기를 했어. 나 한동훈이랑 안 친하다. 그 얘기입니다. 한동훈이가 밥 먹자 그래서 밥 한번 먹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사진은 찍는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찍는지도 몰랐다. 사진을. 근데 사진을 찍는 것을 갖다가 허용한 이유는 그 지금 식당에서 밥 먹을 식당에서 선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니까 뭐 하나씩 줬겠죠. 사진 한 장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식당에서 사진 찍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사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식당에서 보관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그대로 냅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찍힌 거예요 사진에. 그러니까 무슨 한동훈이하고 지금 이정재하고 선물을 주고받은 게 아니고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냥 식당에서 선물 하나 준 것 때문에 식당에서 사진 찍는 줄 알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동훈 쪽에서 사진이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한동훈 비서관과 누가 찍은 거지. 그때 삭제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릴리스한 거지. 한동훈하고 이정재가 이렇게 친하다. 그러니까 이정재 쪽에서 한동훈을 갖다가 이용한 게 아니고 한동훈 쪽에서 이정재의 유명세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정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뭐 그냥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동훈이가 워낙 저렇게 이제 나쁜 놈이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정재도 적어도 뭐 좌파는 아니거든요. 이정재는 우파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서 좀 오해를 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릴리스했죠. 자, 한동훈이는 말이죠. 그렇게 그날도 계엄이 선포되던 날도 관종, 나르시스트 그 끼를 못 버리고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이재명과 사진 찍고 이재명과 세시하고 이재명과 티키타카하고 이재명과 그렇게 정말 정치 놀이 하다가
이렇게 계엄령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그 행태 그런 것도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한동훈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다는 사실도 또 이런 어떤 고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알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고발인 조사가 끝났다니까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 그리고 박주민을 불러서 지금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이것이 지금 우연이다, 위법이다, 우리 쪽을 갖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내란이다 그러니까 마치 저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쟤들이 이 계엄 포고령을 어긴 것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한동훈 같은 자가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지금 말이죠 또 뭐 2월에 등판을 하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이가 또 한동훈이가 등판하면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뭐 조갑제라든가 내지는 뭐 유인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한동훈하고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개라고 하는 뭐 신지호 이런 사람들이 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만은 한지호가 나온다고 해서 도대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는 뇌를 의심합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이 배신자로 찍히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보수 우파는 말이죠. 배신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말이죠. 펜스 부통령이 사실 배신도 안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트럼프는 이제 부정선거를 하면서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이었던 이 부통령이 땡땡땡 이 망치 두드려가지고 이 바이든의 승리를 갖다가 확인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배신자로 찍혀가지고서 정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수의 어떤 그 가치고 보수의 어떤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보수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의죠. 의. 그래서 자기가 의를 다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저버린 이런 자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사마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의를 버리고 무엇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만큼 말이죠.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의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어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배신자 중에 배신자로 찍힌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서 뭐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저 지금 한동훈과 그리고 일부 정신 나간 그런 어떤 정치 원로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어떻게 정치 이 바닥에서 좀 살아남아 볼까 하고 머리를 뒤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뒤밀면 어떡한 겁니까? 그렇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코고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진격의 변호사들이 고발한 사건 이것으로 한동훈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